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카메라 앞이시 되겠죠. 카메라 앞으로 또 자리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도입니다. 쉬는 시간 잘 유용하게 보내셨는지, 다들 그래도 좀 쉬고 나니까 표정들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밝은 표정 짓기가 애매합니다만 손으로라도 좀 밝게 좀 흔들어 주십시오. 예, 줌도 같이. 예. 뭔가 좀 이런 액션들이 있어야 덜 지루해 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행정통합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 토론 시간 이후에는 또 역시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또 질문하고 답을 듣고 또 줌을 통해서 댓글 질문하시는 분들 또 현장의 질문들 모아서 얘기 듣는 시간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 토론에 참가하신 전문가 모두 7분이십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소개되신 분은 앉으신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또 같이 계신 분들은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 위원장이십니다. 계명대학교 최봉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영남대학교 최준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상임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TBC 최종수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7분의 각계 대표 전문가분들과 토론을 이어할 거고요. 토론 진행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효신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신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이제부터 7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구 경북 행정토감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상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각 전문 분야별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 또 각 전문가들께서 심도 있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행정통합,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나왔을 때에 마창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산, 창원, 진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창진에서 통합이 한 차례 이루어졌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마창진 통합 사례를 우리 지금 대구 경북 통합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또 과거 사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정 통합이라는 게 국가 주도의 도농 통합이 있었고 역시 국가 주도의 자율 통합이 이제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 있으면서 의회 통과로 해서 마창진이 2010년 7월 1일 날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물론 주민 투표는 미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고 나서 특례시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입안이 우리 통합시가 된 뒤에 그만큼 입안이 절차가 늦었습니다. 결국은 통합 후에 실질적인 중앙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장기간 가다 보니까 지역 간에 도리어 마산, 창원, 진해 지역적으로 서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고 결국은 이제 2014년도에 창원시 의회에서 진해와 창원 도리어 분리하자 이런 이제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했고
또 경남도 의회에서도 이제 일부 의원들은 세 지역을 다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다 왔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통합에 이제 신중하지 못하고 좀 주민 갈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해서 선통합 후에 구조정 이거는 굉장히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이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2020년도에 보면 창원시 통합 10년 마창진은 괜찮나요? 이런 우리 연구 초안에도 있었지만은 주민들의 행정 효율 만족도라든지 또 일체감 수치라든지 모두 부정적으로 통합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대구 경북 행정 통합도 굉장히 신중하고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된 뒤에 추진이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존 타 지역에서의 행정 통합에서 부족했던 이런 점들은 우리가 안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김두현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입니다. 최근 그 공론화위원회가 그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찬성 40.2%, 반대 38.8%에서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같은 비슷한 조사 때는 찬성이 51.3%, 반대가 22.4%가 나왔습니다. 반대 여론이 오히려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여러 홍보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해진 결론, 무리한 추진,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지난해 4월 말에 난 그 기본 구상안에 따라서도 그렇고 최근에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기본 계획안에 따라서도 어쨌든 올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특별자치정부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정을 조절해야 된다 또는 열어놓고 좀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 꼭 대구 경북 행정통합밖에 없나, 다른 대안은 없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구 경북의 구체적인 비전이 과연 뭔가,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3배 경제권의 특색 있는 발전이라는 것이 꼭 대구 경북이 통합해야만 이룰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사안인가. 수도권에 맞서서 중청은 알고 있다시피 이제 행정 수도, 전라는 문화, 강원은 녹색 생태 관광, 부울경은 해양 물류 등 특색 있는 자기 발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의 구체성이 뭔가? 글로벌 경제권이라는 비전? 이건 좀 너무 모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통합을 통해서 이제 주로 내세우는 강점이 규모인데, 규모라고 해도 이제 3위입니다. 3위. 결국 수도권에 밀립니다. 규모 대 규모로 경쟁하는 것이 과연 대구 경북이 비전이 맞나? 이런 좀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정 통합의 필요성, 구체적인 이익, 강점 이런 것들이 아직 시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결론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특별자치정부를 출범시키는 목표로 일정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구의회 차원, 기초의회 차원에 의견 수렴 과정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설명이 없었거든요. 이런 보다 더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 의견 수렴 과정이 앞으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열어놓고 추진해야 된다. 속도도 꼭 내년 6월이 목표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여론이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최봉기 계명대학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그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질문 내용도 포함해서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전제로 해서 통합을 하면 이렇게 좋을 거다,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꿈과 같습니다. 마치 꿈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하겠지만은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그 현실을 무시한 그냥 학문적 연구입니다. 그 내용은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 경북의 통합에 그냥 모든 사고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님 때도 우리가 경상북도가 도청을 못 옮기니까 경북 국회의원들이 통합하자 그랬거든요.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 통합하자 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경쟁과 협력은 안 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제일 못난 애들이 그래요. 경쟁해서 경쟁력 키우면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력할 수 있는 건데 전부 보면 지금 서북권 부분 다 협력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없어요. 행정으로만 모든 걸 다 하겠다. 꼭 사회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행정이면 다 됩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경쟁과 협력을 무시하고 통합 만능심 해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통합을 인한 부작용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가 경상북도를 통치하면 행정관리하면 경상북도 농업은 죽어버립니다. 농수산업, 1차 산업. 또 그렇지 않고 대구시가 없어지고 경상북도가 도자치되게 되면 대구시는 죽어버립니다.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또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왜 우리는 우리만 보느냐, 전국에서 대구 경북을 어떻게 보느냐, 전국은 대구 경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전국이 전부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의 지방자치단체예요. 대구 경북은 빨갛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부울경이 800만인데 부울경이 메가시티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대구 경북이 메가시티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메가시티를 전국에 10개씩 20개씩 만들겠어요? 그럼 부울경이 제일 그 영향력도 크니까 메가시티로 된다면 대구 경북은 그게 지난번에 5명 모였던데 따라갈 겁니까? 금방 통합할 수 있겠죠, 그러다면.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철학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보고 지방 차원에서도 보고 해야지. 우리만 보고 있어요. 눈이 그냥 너무 근시안적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17분의 2입니다. 지금 광역단체가 17개고 그 중에 2의 영향력을 중앙정부의 대구 경북이 행사하는데 이 정부로서 눈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한결해가지고 16분의 1로 낮추면 훨씬 좋죠. 돈도 국비 경북 5조 주고 대구 3조 5천억 주는데 우리 절반인데도 3조 가져갑니다. 국비가 부산은 7조 7천억, 경남은 6조 5천억, 17조입니다. 우리 합쳐가 8조 5천억밖에 안 되는데 돈도 8조 5천억 절반만 줘도 좋고 시끄럽지 않아서 대구 경북 조용하고 또 부울경이 좀 메가시티 되면 통합해버리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구를 어떻게 보느냐. 이새 민주당 정부가 되면 통합 얘기가 더 나오고 그래서 대구 경북을 통합하자는 데는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이다 이렇게 좀 의심할 정도입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우리가 잘 된다면 왜 통합 안 하겠어요?
잘 되면 정말 통합해야죠. 반대하는 사람을 때 죽였으라도 우리가 통합해야 돼. 근데 이게 겁이 나잖아요. 좀 위험합니다. 통합하면 가능성이 잘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위험합니다. 우리 뜻대로 다 중앙정부가 다 손들어 주겠어요? 제도 고치려고 법 만들어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당장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 특례시가 되든 어쨌든 간에 강력이 아니고 기초로 되면 행정자치부에 있는 그 대통령령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가 절대적 통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줄어듭니다. 기구 줄어들고 공무원 수 줄어들고, 그것뿐만 아니고 대구에 구가 구자체제가 싹 없으니까 7개 구는 전부 임명제 공무원을 구청장, 구의원에 다 없어집니다. 달성구는 뭐 이렇게 독립해 나가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국세청, 보훈청, 환경청 수많은 국가의 중앙행정기관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대구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1인당 적어도 1년에 1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경제가 떨어지겠느냐, 경제력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구시가 또 그러려면 대구시 공시지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류시로 간다. 이런 위험을 충분히 컨트롤할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통합 논의를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남이가 뭐 우리끼리 잘하면 안 되겠느냐. 통합을 통하면 권력, 돈,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 권력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성장 동력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장 동력 우리가 못 만들어내고 돈, 권력 안 주는데 통합하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한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완성되면 이제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큰 대형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의 어떤 경쟁도 가능하리라 이런 또 의견도 있기는 하는데요. 최준호 교수님, 그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 논의에 물꼬를 틔웠고 광주, 전남도 현재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영남대학의 최순호입니다. 앞에 최 교수님하고 또 위원장님 대구시나 우리 수성구에 계시는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2019년 12월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통합에 대한 물꼬를 트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민들,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있는 정보들이 어떠냐라고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통합에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통합을 하고 나면은 전국의 세 번째 규모다. 경기, 서울 다음으로 우리 대구 경북이 규모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냥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연구해가지고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냥 이상적인 청사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민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고 또다 더 명확한 분석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수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 GRDP 지역총생산에서 대구는 전국 16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정부 수준에서 11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경북은 5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지역 총생산은 3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외 순수치 보는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대구가 GRDP는 11위임에도 불구하고 순수치 금액은 전국 3위가 돼버려요. 그에 비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GRDP가 5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금액은 제일 많이 유출되더라. 16개 광역정부 중에서 15위가 되더라. 지금 이상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뭉쳐가지고 과연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부산, 경남, 울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이 아니고 경제연합, 광역경제통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연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우리 대구 경북 통합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되 이 통합을 하고 난 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저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지금 그 정도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최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위한 쪽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구 경북이 통합해가지고 전국 3위가 된다?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이 GRDP, 전국 정 GRDP의 52%를 차지합니다. 아까 최영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대구 경북을 합치면 8.6%예요. 52 대 8이에요.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전략이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 통합을 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다, 52%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8%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대항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김범일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 참 살기 좋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최 교수, 너 같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은 살기 좋지만은 일반인들은 살기 나쁜 데가 대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맞다. 공무원이나 교사나 교수들은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경제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가. 그게 지금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 한은 이거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국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 대구 신공항 입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특별법, 입법 지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관점에 의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경제적으로 낙제점을 받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 혼자의 발버둥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발표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이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 파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 파리가 파리의 집중을 흐트리기 위해서 프랑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게 진행이 됐던 거죠. 지역이 발버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는 통합을 찬성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기초정부의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19년도 12월에 발의가 돼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올해 8월에 주민투표로 결론을 짓겠다. 1년 6개월 동안 이 중차대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적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상의회 이재경 상근 부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대구 경북이 1981년도에 행정 분리가 된 이후에 지역 내 총생산 측면에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은 우리 지역이 가야 할 필수 발굴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적어도 경제계는 양지역의 통합이 규모의 경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타 지역 통합 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위 지역의 경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으나 그래도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통합된 창원시는 GRDP가 8년 동안 5조가 상승했고 특별교부세 증가, 중복시설 방지 등으로 7,700억 정도의 통합 편익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통합된 청주시는 2015년에 26조이던 GRDP가 2018년에 3년 만에 34조로 8조나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 LG 생활기업 등 대기업 유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기초단체의 차원에 의해서 창원과 청주가 비교했을 때 대구와 경북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이며 인구 GRDP 측면에서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의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됩니다. 지역 내 총생산과 대기업 유치가 아마 과거 사례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의 여건을 생각하면은 대기업이 도장은 지금 현재 테크노폴리스의 현대로보틱스가 아마 대기업에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삼성바이오를 대구에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는 이제 대구에 공항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저희는 하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통합신공항이 지금 이제 건설이 되면은 통합과 함께 대기업 유치에도 훨씬 더 아마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또 대구 경북의 경제계에서는 대경도 광역 경제개발위원회, 한뿌리 상생위원회 등 특히 또 이제 대구상위와 경북상위가 MOU를 해서 경제 분야에서 두 지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해에 코로나19 속에서도 대구 경북 경제인들이 함께 엑스포에 모여가지고 다시 뛰자 대구 경북 하는 결의대회를 펼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대구 경북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의 원동력은 항상 경제인이 있었습니다. 결의대회를 통해서 양 지역의 경제인들이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제공동체 실현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한다면 보다 나은 대구 경북의 경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제계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고 있는 바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은주 대구 여성의 상임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삶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구 지역 여성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자료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건 좀 감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장밋빛 미래 혹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될 거다. 그리고 3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기대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특히 전국에서 대구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저도 저희 동네에 1층의 가게들이 다 빠진 모습을 실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행정이 집중해야 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해결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통합은 이렇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주민의 삶에 우리 시도민의 삶에 정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행정통합을 바로 하자 그러면 될 거다. 저희가 다 같이 그렇게 금방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의 삶이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벽을 허무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기후위기입니다. 아까 산업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건 경북에 가고 대부분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요. 코로나 터지니까 서비스업은 다 문을 닫았고요.
제조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도 지금 또 방사능 때문에 난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저희 지금 대구 경북 다 통틀어서 40대 5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배부르게 잘 살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전하고, 그리고 지금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복 가능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여성들은 50%가 넘고요. 대구 경북의 여성들이 다른 지역보다 여기 가부장제가 덜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중에 저출생 문제가 있죠.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여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독박 육아,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침해받는 것이 여성들의 현재 삶입니다. 행정통합을 통해서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통합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을 좀 해보면 만약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새로운 성평등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에 수많은 100조가 넘는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가파르게 오히려 더 지하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려오려고 하면 성평등 정책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들이 지금 바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통합 논의에서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패러다임과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남대표님 감사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경북보다는 대구의 반대 의견이 더 높습니다. 또 안동을 포함한 북부 지역도 반대 여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최종숙 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TBC 최종숙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여론은 조금 전에 우리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대변을 많이 하신 건데요. 저도 이 정도로 걱정이라든지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높을 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대구 지역에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재정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었는데, 근본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최철령 교수님하고 최지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로 배신을 하면 된다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이 맞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대구시 경북도 있는 걸 합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떻게 엄청나게 달라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미 생활권이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이걸 이제 따져서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인데, 그걸 무슨 만능인 것처럼 행정통합하면 갑자기 엄청나게 도시가 발전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당연하게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잘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중앙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북부권 이야기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주민들 사실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청 신도시도 생각만큼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아마 느끼시는 게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한정된 자원에 북부권에 다시 또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도청을 옮겨서 도청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 중심 생활권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력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권역별 발전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조금 열린 도시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안동 지역만 지켜서 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 대구에 있는 분들 이 안동에 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사례를 좀 들면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총리도 왔다 가셨지만은 이 회사 같은 안동의 바이오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행정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공장에 정규직이 제가 알아보니까 260명, 그 회사가 들어오고 해서 올해 안동에 청년 인턴 30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하려면은 안동에 사실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안동에서 우리가 광역 행정통합을 해서 제일 치중한 게 광역철도망이라든지 순환철도망, 순환교통망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대구 와서 그 문화생활을 즐기고 휴가리 와서 놀고 또 당일날 충분히 교통망을 이용해서 편한 교통을 해서 왔다 갔다 그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기초 노력이 사실 행정통합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면은 시각을 좀 바꿔서 안동이라든지 다른 도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은 안동에서도 대구라는 문화와 이런 잘 돼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 문화공연이 돼 있는 이런 도시를 배후 도시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동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SK 바이오나 이런 훌륭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럼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는 그 문화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대구를 배후 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군적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조금 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한 2분 시간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덕도시 신공항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앞에서 다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하자, 국가 균형 발전하자 이렇게 그 모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최종 목표는 행정 통합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부산에 행정 통합하자고 제시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 지역 특성상 울산이 이제 광역시로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조금 낮은 단계로 해서 행정 통합을 하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주민들 여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도 이제 찬반이 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통합 이전에 광역 통합 도시 정도로만 하자고 하는데도 찬반이 비슷할 정도로 나오니까 조금 템포를 조정해서 그리고 또 3개 단체, 2개 단체, 대구 경북같이 2개 같으면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수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3개 단체니까 조금 더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시티 구상으로 가는데 여기도 메가시티 자체의 핵심은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로 접근성 또 도시 내에 순환선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세세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지만은 그 3개 시도가 합한다고 해서 크게 행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방교부금 주는데 그 지방교부금이 그렇다고 해서 뭐 3개 합한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원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적으로 해서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또 메가시티 급행철도가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창원, 우전, 울산, 신경주, 영천, 동대구, 서대구, 경남 합천에서 창원까지 순환선을 만들자고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부울경에서. 부울경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남북권 경제통합, 수도권에 대항해서.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충분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서 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부울경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는데 이 전문가 토론분들이 다 지금 시간에 굉장히 그 아쉬움을 표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서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더 다른 의견들은 앞으로도 이 공론화위원회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찬성 반대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을 계속해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